안녕하십니까. 오늘 23번째 시간 노드에서 모듈이란 것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노드가 무엇이고 노드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헬로 월드를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노드에서 제공하는 모듈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모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JS 파일을 생성하고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모듈의 개요, 그 다음에 모듈이란 것에 직접 만들어서 개발자가 직접 만드는 모듈, 또 노드가 기본적으로 제공해주고 있는 노드 그 내부 모듈, 다음에 외부에 있는 모듈,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JS 파일 생성 및 실행입니다. 그래서 JS 파일을 한번 생성하고 직접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클립스를 실행을 일단 해 주셔야 되겠고요. 지난 시간에 했던 마이 프로젝트에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요 JS 파일은 hello world server.js는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누가 처음에 프로젝트를 만들 때 노드 JS 프로젝트 만들 때 헬로 월드를 체크를 했었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내가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조금 이렇게 볼게요. 예. 자, 여기다가 내가 만약에 자바스크립트 계속 이제 파일이 여러 가지 필요하겠죠. 그래서 JS 파일을 한번 만들 필요가 있다 라고 할 때 어떻게 하면 JS 파일이 만들어지는지, 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있습니다. 얘를 클릭을 하시면 예, 마이 프로젝트에 어떤 JS 이름을 정하라고 나오겠죠. 그래서 이름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정하셔서 JS 파일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이제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학습했던 자바스크립트 또는 jQuery 그 문법들을 써 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한번 그 구구단 계산하는 문법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표에 나와 있는 것들 참고해서 그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 선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포문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서부터 가는 게 좋겠죠. 10보다 작을 때까지 자동 증감 연산자 쓰고요. 자, 콘솔.log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템프 바 그대로 출력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i 출력을 하고 템프 바 곱하기 i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컨트롤 S를 눌러서 파일을 저장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HTML 문서 안에서 만들었건 아니면 외부 파일을 만들었건 JS 파일을 이렇게 만든 거 똑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자, 그럼 얘를 이제 실행시켜 봐야겠죠. 그래서 실행시켜 보기 위해서 해당 파일 JS 파일 01.js죠.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시면 지난 시간과 동일하게 run as의 노드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이 녀석을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해당 파일이 쭉 인터프리터에서 실행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번 실행된 거는 다시 한번 코드를 뭐 수정했다 이렇게 수정했어요. 그리고 3으로 바꿔볼게요. 그럼 3단이겠죠. 3으로 수정을 했다. 그러면서 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이렇게 run as의 노드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들어가셔도 되고, 아니면 방금 전에 그 실행했던 파일을 재실행하기 위해서는 키보드에 컨트롤 키 누르고 F11 눌러주셔도 재실행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JS 파일을 생성하고 실행하는 방법 매번 하게 되겠죠.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나가겠죠. 그래서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듈이란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는 이제 기능 1, 기능 2, 기능 3, 기능 4, 기능 5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절차지향적으로 이렇게 프로그래밍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프로그램 방법이죠. 자, 근데 프로그램이 아주 거대해지고 커져요. 그러면 그 안에다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기능을 구현하면은 굉장히 무거워질 수가 있겠죠. 코드가 어마어마하게 몇천 줄 이상, 몇만 줄까지 나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기능 1, 기능 2, 기능 3, 기능 4, 기능 5를 만들어서 프로젝트가 다 끝났는데 또 다른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근데 그 다른 프로젝트에서 기능 2, 기능 3, 기능 4를 똑같이 또 써요. 그럼 얘를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에서 가져도 됩니다. 하지만 그런 프로젝트들이 계속 연속돼서 이어진다면 할 때마다 매번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이 기능을 가져오기에는 좀 무리가 있겠죠. 그래서 효율적으로 조금 기능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택하냐면 프로그램을 하나,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그럴 때 기능들을 이 안에 둘 수도 있지만 기능들을 바깥쪽으로 일정한 공간에 이렇게 빼놓습니다. 빼놓고 이 기능이 필요할 때마다 같이 호출을 해서 갖다가 그냥 쓰는 거예요. 기능 1이 필요하다. 그러면 기능 1을 호출합니다. 그래서 쓰고 기능 3이 필요하다. 그럼 기능 3 쓰고 내가 필요한 기능을 그때그때 호출해서 바로바로 쓸 수 있게 한다. 그것이 바로 모듈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공간에 기능들을 이렇게 구현해 놓고 언제든지 내가 쓰고 싶을 때 갖다가 공유해 가면서 쓴다. 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하나하나를 갖다 우리가 모듈이라고 칭합니다. 자, 모듈에는 개발자가 직접 개발할 때마다 직접 그 모듈을 만들어서 쓸 수도 있고요. 또는 우리가 노드를 설치했죠. 그래서 노드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내부 모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노드에서는 제공하지 않지만 또 다른 곳에 모듈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외부 모듈이라고 하고요. 그 외부 모듈 다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개발자가 그 직접 모듈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예제를 좀 볼게요. 예. 자, 보시면 썸이라는 객체가 있고 그 다음에 썸 객체에 execution 실행이라는 그런 함수가 하나 되어 있는데요. 매개 변수로 num1과 num2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num1과 num2를 받은 다음에 뭘 하는지 봤더니 포문을 이용해서 넘버 첫 번째 1번과 num2 사이의 숫자를 계속해서 더해 나가는 거죠. 리졸트로. 그리고 리졸트를 반환해 주고 있습니다. 아, execution이라는 그 속성에 들어있는 함수는 어떤 일을 하는 거냐면 매개 변수로 넣어준 숫자와 숫자 사이의 숫자들을 다 더해서 반환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콘솔에서 sum 객체의 execution 그 함수를 호출해서 실제로 실행을 해보면 네, 55 0서부터 10까지니까 55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자, 이것을 갖다가 이제 여기가 하나의 프로그램에 이런 기능들을 다 넣은 것이죠. 이걸 갖다가 자 보시면 얘는 좀 분리해 볼게요. 자, 원래 2번 JS 파일 2번 보시면 한 파일에 기능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갖다가 따로 분리한 거예요. 분리해서 이 문서에는 03번 보시면 이 문서에는 execution이라는 실행이라는 함수가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도 이렇게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03번을 제가 실행을 시켜보면 run as에서 노드 어플리케이션 실행해보면 정상적으로 다 실행이 됩니다. 자, 어떻게 이게 가능하느냐?
자, require가 바로 모듈을 갖고 온다. 내가 모듈을 사용하겠다. 라고 해서 아까 장표에 보시면 내가 필요한 기능, 내가 필요한 모듈을 호출해서 쓰면 된다고 그랬죠. 바로 이 require 그 메소드가 내가 필요한 모듈을 갖다 쓰고자 할 때 사용되는 명령입니다. 자, 그래서 sumNum이에요. 자, 현재 자기 지금 디렉토리를 가리키고 있고요. sumNum이란 걸 가져옵니다. 그럼 sumNum은 지금 이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곳과 같은 경로에 있을 텐데요. 여기 보시면 sumNum이 있겠죠. 그래서 sumNum을 네, sumnum.js에다가 이렇게 그 함수를 execution이라는 실행 함수를 하나 이렇게 선언을 해 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require 메소드를 이용해서 이 sumNum의 확장자를 뺀 이름을 여기다 적습니다. 그러면 이 sum은 뭘 뜻하냐면 이 기능, 이 모듈을 전체적으로 다 가져온 겁니다. 가져왔기 때문에 이 모듈 sum이라는 변수에 요 실행이라는 그 함수, 여기에 있는 함수죠. 이 함수를 그대로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때 sumnum.js가 모듈이 되려면 어떤 함수 같은 것을 이렇게 적어줄 때 앞에다가 export라는 객체를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얘를 외부에서 모듈을 끌어다가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내부 개발자가 직접 만드는 모듈은 이렇게 모듈을 내가 직접 만들었어요. 외부에 만들 때 export라는 객체에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고요. 그것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require 메소드를 쓰면 되는데요. 이때 require 메소드 매개 변수로 파일에서 확장자 JS를 제외한 파일 이름만을 명시를 해주면 바로 이곳에 있는 이 파일에 있는 모든 기능을 다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용을 하면 console.sum execution 01, 010 해서 다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한 가지 더 알아보면 자, 방금 export를 이용했죠. export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module.export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이건 차이점이 뭐냐면 얘는 export를 이용해서 여기에 함수나 변수나를 갖다가 무한대로 쭉 계속해서 쭉 써주면 돼요. 쭉 써주면 되고 module.export를 이용할 때는 객체를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그 객체의 속성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속성들을 계속 만들어 나간 다음에 export module.export에다가 내가 위해서 생성한 객체를 할당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용 방법은 모듈을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require 메소드 쓰고 똑같이 확장자를 제외한 파일 이름만을 명시해주면 여기에 있는 객체, 이 객체가 그대로 다 이쪽으로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04번도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면 55, 25. 첫 번째 할 때는 0, 10을 했고요. 그 다음에 exclusion add 홀수만 해라. 홀수만 하니까 이 녀석을 호출하겠죠. 이 녀석을 호출해서 짝수를 빼고 홀수만 더하다가 보니까 25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개발자가 직접 만들어서 모듈을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는 방법. 모듈을 일단 익스포트 또는 내지는 모듈.export를 이용해서 모듈 파일을 만드시고요. 사용하는 곳에서는 require 메소드를 이용해서 매개 변수로 파일의 이름 중에 그 확장자를 제외한 이름만을 명시해 준다. 다음에 사용할 때는 그냥 마음껏 그 안에 있는 함수, 변수 등을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부 모듈이 있어요. 내부 모듈이란 건 뭐냐면 노드를 우리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드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모듈입니다. 자,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 좀 잘못됐네요. 예, 보시면 자 OS는 여기 프로젝트 폴더에 보시면 없어요. os.js 파일이란 게 없죠. 없지만 노드가 기본적으로 제공해주고 있는 모듈입니다. 자 그래서 OS만 적고요. 그 다음에 require 메소드로 OS에 할당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콘솔을 찍어보면 OS 콘솔을 찍어보면 예, OS에 대해서 이렇게 콘솔이 쭉 객차 나올 수 있는데요. OS는 오퍼레이팅 시스템, 현재 내가 사용하고 있는 OS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호스트 네임은 무엇인지, 업타임, 프리맨,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이렇게 객체로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객체가 나온 거에서 호스트 네임만 내가 출력을 해보고 싶다. 그럼 호스트 네임, 메소드, 타입, 플랫폼, 업타임, 여러 가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등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접근자를 통해서 접근을 해서 값을 출력을 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거 출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이렇게 내가 직접 만들지 않았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노드에 기본적으로 있는 겁니다. 노드에 기본적으로 있는 모듈을 가져와서 require 메소드로 가져와서 내가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내부 모듈입니다. 다음에 외부 모듈이 있어요. 외부 모듈은 Node.js에서 제공하지 않는 모듈로 개인 또는 단체 등이 배포하고 있습니다. 누가 막 만들었어요. 노드에 기본적으로 없는데 누군가 만들어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배포를 하는 거죠. 자, 배포를 할 때 npm JS org에 가시면 되는데요. 사이트를 한번 열어서 자, npm org. npm은 뭐냐면 노드 패키지 매니저라고 해서 노드를 관리해주고 그 패키지를 관리해주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그 노드 외부 모듈에 대해서 쭉 설명을 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리퀘스트 그 요청 모듈을 사용하고 싶다 보시면 리퀘스트문은 그 HTTP 프로토콜 웹 서비스를 이용할 때 클라이언트가 요청할 때 사용되는 모듈입니다. 그래서 리퀘스트 모듈을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는 외부 모듈이기 때문에 끌어와야 됩니다. 자, 끌어오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 정표에 있듯이 커맨드 창을 이용해야 되는데요. cmd를 이용해서 명령 프롬프트를 열어주시고요. 리퀘스트 모듈을 사용하기 위해서 가져오기 위해서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프로젝트로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해당 프로젝트로 이동하겠습니다. 지금 마이 프로젝트 여기죠. 네. 일로 이동을 해서 자 cd 경로 이동하기 위해서 C 드라이브 밑에 노드의 프로젝트의 마이 프로젝트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동이 됐고요. 네, 됐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그 장표에 보듯이 그 npm을 이용해서 리퀘스트를 인스톨 한다고 명령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npm install 리퀘스트 모듈을 나는 인스톨하겠다. npm을 이용해서 그리고 엔터를 치시면 시간이 다소 걸려요. 막 네트워크 상을 이용해서 막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시간이 좀 걸리고요. 근데 뭐 그리 많이 걸리진 않고요. 조금만 기다리면 다 가져왔고요. 그러면 가져온 내용들이 쭉 다 나옵니다. 디펜던시 개념을 좀 아시는 분들은 디펜던시
그 프로젝트를 뭐 대표적인 게 스프링이죠. 그런 걸 해보신 분들은 알 텐데 그런 개념과 비슷해요. 외부에 있는 것을 가져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C 드라이브에 보시면 노드 모듈이 있고요. 이 안에 보시면 굉장히 많은 것이 들어오죠. 리퀘스트 객체를 하나 가지고 그 모듈을 가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모듈들이 같이 동반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외부 모듈을 가져왔고요. 자, 외부 모듈을 가져왔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그냥 리퀘스트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용을 하고 네, 네이버를 가져오는 거예요. 네이버를 가져와서 그것을 가져온 것을 데이터 바디 다 쌓입니다. 쌓인 것을 쭉 컨트롤 출력을 해보는 건데요.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까요? 실행을 해보도록 하면 네, 네이버 접속했을 때 그 홈페이지 내용 있죠? 그것들이 다 이렇게 쭉 HTML 태그로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테스트 한번 해보는 거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외부 모듈을 이렇게 우리가 npm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할 때 인스톨 npm 인스톨 그 다음에 모듈 명을 이용해서 인스톨 하면 된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노드의 가장 기본적이면서 첫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모듈을 이용하는 방법, 내가 만들던 내부에 있던 또는 외부에 있던 모듈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